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서서히 이제 저물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만큼 뜨거운 또 시즌을 보낸 오늘 정말 힘들게 모셨죠. 배송희 위원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유통 화장품 실적 2분기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배송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배송희 위원을 저희 그 회사에 또 모신 지 한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을지로 주식 토크에 모시는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어땠습니까? 유통 화장품 섹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분기 리뷰, 섹터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통 화장품 구분할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실적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유통에서는 면세가 특히 좋았고, 화장품에서는 ODM,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ODM이라고 하는 업태가 좀 특히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세부적으로 좀 좋았던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세는 어떤 게 좋았을까요? 네. 면세는 이제 고객군 믹스 변화, 믹스 개선이 이제 실적 호조를 좀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조업체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 쪽에서 좀 호조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브랜드는 이제 면세나 ODM보다 두드러지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매출에 좀 저점을 확인하면서 주요 지역인 중국에서 이제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좀 의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네, 다 좋았습니다. 무난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 면세에서 믹스 개선 효과로 좀 실적 좋았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면세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고객군별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업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가 그 고객군별로 마진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사냐에 따라 같은 제품인데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추정치입니다만 참고용으로만 좀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관광객,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좀 덜 들어갔거나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OP 마진 기준으로 2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가능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따이공이라고 하는 고객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BEP 내외 혹은 이제 가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군별로 마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파느냐가 이제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이공 하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따이공 하면은 들어봤는데 뭐지?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상원 의원은 아세요? 따이공? 또 제가 중문과라서 이제 중문과. 이게 또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럼 결국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희 면세에서 대량으로 사가서 중국 내 본토에서 이제 파는 그런 상인이 아닐까. 한마디로 보따리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 의원께서 따이공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왕창 이렇게 사가서 파는데 비용이 들 게 있나요? 왜 이렇게 마진이 낮을까요? 일단 따이공 정확한 중문 뜻을 몰랐는데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중문과 역시 오랜만에. 저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따이공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로 많이 사가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사가기 때문에 면세 업체들과 따이공들 간의 협상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따이공이 더 협상력이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따이공이 이렇게까지 저마진 고객층은 아니었는데 변화하게 된 계기가 이제 코로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상 일반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객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따이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사가서 깎아달라고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와중에 다른 고객층들이 없다 보니까 면세점 업체들이
업체들이 여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좀 긍정 회로를 돌리면은 이제 고객군이 이제 다른 데서 막 사주니까 따이공 이제 뭐 덜 필요해 그러면서 다시 좀 어떤 협상력이 좀 회복될 수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현상이 이제 정확하게 올해부터 좀 나타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부로 모든 면세 업체들이 따이공 수수료율을 좀 정상화를 하겠다. 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정책 변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이공들에 대한 수수료를 여전히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땐 좀 유의미하게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들 사가는데 거기서 수수료 좀만 변해도 좀 이익에는 좀 의미 있는 맞아요. 그런 기대를 또 생각지 못한 데서 또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화장품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렌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DM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뭐 대형사 화장품 브랜드로 나뉘는 것 같은데 ODM 또 영어네요. 이번엔 중국말이 아니고. ODM은 뭐죠? 네, ODM은 이제 제조업체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장품 업체들이 뭐 스킨 좀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제조를 맡아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오더가 왔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는 사업자들입니다. 아모레는 자기 만들긴 하죠. 브랜드마다 좀 달라요. 브랜드마다 다르구나. 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신생 화장품사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다 만드나 했더니 다 이렇게 주문해서 해주는 업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적은 어땠나요? 굉장히 좋았고요. ODM이 네. 오히려. 서두에 짧게 이유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외형 성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국내 부문만 말씀드리면은 빅2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국내 부문에서 20% 이상씩 매출 성장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대표적인 ODM. 네. 대신 어쩐지 한국콜마라는 화장품은 없었는데 화장품 업체니까 그러네요. 살짝 무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대형사가 아니라 조그만 이제 화장품 그 주문해주는 회사가 실적이 좋았다, 많이 주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조금 약간 중저가 시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고가 화장품들은 거의 자체 생산을 하고요. 네네네. 올리브영이나 인터넷 판매 이런 식으로 되는 좀 사이즈가 좀 더 상대적으로 작은 저렴한 화장품들이 ODM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리오프닝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K 뭐 많이 붙는데 K 뷰티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쪽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K 뷰티라는 워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워딩이잖아요. 이거의 시작은 이제 대장금. 태양의 후예 이런 게 유행했었던 시절에 K-뷰티라는 말이 한창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제 K-팝의 수혜를 좀 얻으면서 웬만한 좀 인디 브랜드들, 중소 올리브영 브랜드들이 다 아이돌들을 요새 모델로 쓰더라고요. 아이돌을 모델로 써요? 중소? 네,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장원영 붙어 있고. 뭐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군요. 아이돌. 그만큼 시장이 좋다. 그래서 이제 뭐 K-뷰티 두 번째 웨이브가 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ODM이 이제 외형 성장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았다면 혹시 이제 다른 부분인 대형사 화장품 브랜드는 2분기 혹시 어땠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형사 화장품 브랜드들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잘했다고 할 만한 실적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실적들을 기록은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뉴스에 따라 좀 오르거나 그런 식의 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유가 사실 그 화장품 대형사들이 중국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악화가 된 지가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좀 충분히 낮아졌고 이번 분기 실적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매출 기준으로는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인가 보죠 이것도 매출. 네, 그렇죠. 기대치 부합하는 걸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걸로. 그래서 이제 매출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확인을 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비용 효율화 효과가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매출이 좀 더 좋아진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실적 개선까지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주는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남자보다 그러니까 화장품 물론 요즘 남성들도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조금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데 그래도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ODM은 좋아지는데 대형사는 좀 덜 좋은 느낌이잖아요. 네. 대형사도 예를 들면 아모레, LG생건도 대표적인 K뷰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뭐 중저가 시장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네.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그 K뷰티의 유행 네. 이제 트리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K뷰티랑은 좀 다른 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송혜교나 이제 뭐 이영애 씨 이런 분들이 예. 네, 고가 화장품을 광고를 하면은 그걸 이제 중국에서 좀 소비를 하는 K뷰티였다면은 그렇겠죠.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아이돌들이 이제 좀 저렴한 색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스킨케어 효능 K뷰티의 네. 효능을 강조한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하면은 뭐 호기심에 이제 좀 저가니까 쉽게 접근하면서 이제 비중국 지역들 위주에서 좀 이제 구매 유도가 일어나는 현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 측면에서 구분을 하자면 현재는 고가보다는 중저가가 좀 소비자 트렌드를 타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또 질문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대형사는 약간 중저가가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돌 하니까 약간 연령층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예. 이제 광고 매체도 아까 이제 그 1세대 K뷰티들은 뭐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다면은 최근에 이제 K뷰티 2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그 광고가 도달하는 연령대도 좀 예전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사도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 뭐 이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대형사도 그러면 그런 중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을 또 아이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쪽을 좀 공략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대응할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가 메인 브랜드고 네네. LG생건 같은 경우는 후가 메인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중저가 라인을 내는 거는 조금 이제 브랜드 이미지상 상충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신규 브랜드로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과 이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형 브랜드들은 이제 기민하게 뭐 아이디어를 내고 뭐 틱톡 바이럴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이제 네. 덩치상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M&A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확 사버리는. 네, 네. 뭐 들리는 게 좀 있나요? 뭐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뭐 비공개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쨌든 뭐 활발한 저도 움직임이 모릅니다. 있다. 네. 모르시니까. 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성장을 해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그런 네, 모습을 네.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2분기 실적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기사로 중국 단체 관광 허용한다? 는 내용을 좀 봤어요. 이제 단체 관광이 또 재개되면 이제 섹터에 되게 긍정적일 것 같은데 네. 좀 하반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단체 관광이 사드 보복 2017년 이후로 6년, 네, 6년 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거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드 보복 이전 2016년에 중국인 인바운드가 총 800만 명이었고요. 이 중에 단체 관광객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따져도 이제 상당히 크죠. 근데 그렇죠. 이게 17년 이후로 이제 거의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개별 관광객은 뭐 16년 기준으로 500만 명이잖아요. 이 수준까지 코로나 이전엔 들어왔어요. 단체 관광객만 이제 쏙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6년 만에 해제가 돼서 상당히 이제 인바운드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진짜 저도 항공업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가슴 아팠던 그 기억으로 남는데 또 저희가 을지로 주식 토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명동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쓱 나가보면 벌써부터 깃발 부대를 제가 최근에 본 적도 있고. 맞아요. 네. 바로 해제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막 그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쭉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계획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체감상 지금 명동에 이제 저희는 자주 가는 편이니까 그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이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좀 수혜가 돼서 실적으로 좀 나타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체 관광 인바운드가 좀 본격화된다면 네네. 가장 직접적으로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태는 단연 이제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 네. 많이들 들어오니까. 네. 많이 그리고 사실 이제 거고. 특히 단체 관광 관련해서 면세가 수혜가 크다라고 네. 보는 이유는 단체 관광 상품 안에 면세점이 필수 코스로 들어가 있어요. 네. 또. 그래서 전체 인바운드 내에서 단체 관광객 비중보다 면세점 내에서 단체 관광객 매출 비중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이 면세점에 들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 마진이 높다는 그 개별이랑 또 구분이 될까요? 단체 개별이랑 단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개별 마진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여행사한테 조금 더 리베이트가 줄 빠지기 테니까. 때문에. 근데도 이제 뭐 따이공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내국인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느낌상. 내국인들은 이제 저 한국 사람들이 좀 싸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요래조래 그쵸, 많이 쿠폰. 받아서 카드 네, 할인 맞아요.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진짜 다양한 방법의 그 할인 방법이 정말 네. 스마트한 소리를 하시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단체 관광이 증가하면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 면세점이 이제 매출 측면에서도 당연히 좋고 네네. 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직접적으로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다른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수혜가 화장품, 이제 네.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한국 관광 와서 화장품을 산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를 많이 방문을 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면 그 올리브영 쪽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쪽에서 일단 수혜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연결지어서 입점돼 있는 네네.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상장사로 꼽자면은 요새는 올리브영이 거의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에서는 네. 압도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압도적.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비중의 차이. 예. H&B 스토어는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네네네. 좀 더 간접적인 수혜까지 들어가자면은 네네. 그 올리브영에 납품되는 브랜드들을 또 대부분 국내 ODM 업체들이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 회사들의 매출이 좋아지면 ODM사까지도 네네. 간접적으로 좀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부터 이제 대형 화장품 브랜드부터 ODM까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ODM 업체는 저희가 뭘로 뽑을까요? ODM 업체들은 사실 한국 ODM사들도 큰 회사들 몇 개가 대부분 가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장사들 대부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굳이 좀 종목을 뽑자면은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사실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다 좋아하시네. 어쨌든 네. 그런 대표적인 왜냐면 업체. 이제 각 ODM사별로 특정 네. 고객사에 편중된 게 아니고 이제 비중이 굉장히 작은 올리브영 납품하는 고객사들로 네, 이미 네. 믹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섹터 전체적으로 다 수혜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고루고루 다 수혜를 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리오프닝 효과. 지금까지는 이제 아웃바운드, 즉 내국인이 이제 해외로 출국하는 그런 수요가 뭐 예를 들면 항공사의 실적 개선 이런 걸 이끌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런 여행 수요에 따른 수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정말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송이 형 오늘 첫 출연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유튜브 촬영이 제가 좀 낯선데, 네네. 이제 저희 MC분들이 편하게 농담도 해주시고,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제 따이공 뜻을 알아가는 지식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예, 자리였어서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게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또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시청자들과 우리 오늘 약속하는 기분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제가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 뜨거운 여름
어울리는 뜨거운 실적을 보여준 우리 이 소비재, 특히 화장품 중심으로의 앞으로도 좋은 실적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